네.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근육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뭔가 아프다. 혹은 뭐 경련이 일어났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으니까 자다가 벌떡 깼다. 그 말은 뭔가 근육이 과도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출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건드리고 눌러서 그 신경이 아파서 활짝 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육에 그냥 경련이 와서 쥐가 날 수도 있고 쥐가 나서 깰 수도 있고 보통 뭐 자다가 쥐다리나 아니면 종아리 같은 쥐가 나서 깰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 근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근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그 문제가 발생한 근육을 직접 활성화시켜준다. 그 근육을 직접 사용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완 이두근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상완 이두근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한 경련이나 약화를 해결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근육에 인접한 근육이나 관절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있는 관절이나 근육이 이 근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근육 주위에 있는 안정자 근육들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각 근육마다 되게 특성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팔다리, 그러니까 팔다리의 먼 쪽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자, 잘 보세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까도 희성쌤한테 말씀드렸지만 팔이 일자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 먼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팔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이쪽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기초관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이스 조인트. 그래서 이 관절을 고쳐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두루룩 잘 움직이고 뭔가 더 건강하게 활성화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게 이쪽에 있는 근육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지의 먼 쪽에 있는 근육의 특징.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심지어 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먼저 다리의 기초관절인 고관절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근육마다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먼저 그 근육을 직접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 그 근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를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감이 와가지고 머리를 아예 이렇게는 못 돌렸어요. 네. 딱 이 상태에서 머리를 돌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 또 온다면 네.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담이 온 거잖아요. 담이 왔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근데 그게 담이 얼마나 세게 왔냐에 따라서 그 풀리는 기간이 좀 달라지긴 하는 거죠. 아무튼 그 담이 다 풀린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왔을 때, 즉 내가 움직이거나 근육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을 때 올바른 수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담이 안 오려면 네. 여기 근육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게 네, 좋은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안 쓰다가 갑자기 써서 얘가 활성화돼가지고 오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겠죠. 갑자기 써서 화들짝 놀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복적인 부하를 한 번도 그런 부하를 준 적이 없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부하를 줬을 때 담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겠죠. 또, 네, 오늘 전사 1번에서 네. 앞쪽 다리를 45도로 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저 혼자 수련하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세를 다 앞발 45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해박적 구조상 완전 일자로 발을 놓고 뭔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잘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단관절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할 텐데 그때 그 한 다리 지지한 상태에서 뭔가 들어올리는 동작 있죠. 이때에도 발 45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 골반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뼈가 뾰족하게 다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뼈들 때문에 뭔가 근육을 제대로 동원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그 다음 대부분의 안정자 근육들이 다 가로로 주행한단 말이죠. 사선으로. 그래서 얘를 아예 밖으로 빼놓고 하면은 근육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한 근육들만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수련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앞발 45도로 바꿔놨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꿔놓으니까. 칭찬해.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했을걸요? 네, 또. 오다리나 네, 팔자다리나 네. 이런 걸 교정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하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걸 쓰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거 X다리죠? 이건 O다리죠?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 이게 진짜 해부학을 모르면요. 이 두 개가 다른 증상인데, 이건 X고 얘는 O잖아요. X다리던 O다리던 상관없어요. 그냥 하체 공식 쓰면요.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하체는요. 이 근육과 이 근육, 그리고 이 근육과 이 근육, 이 근육과 이 근육 간의 관계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붙이면 무조건 낫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타고난 골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방치하면, 몸을 방치하면 계속 오다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방치하면 그냥 계속 X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물론 X다리가 됐을 때 약화된 상태 그리고 통증 발생 다 다르겠죠. 오다리랑 다르겠죠. 하지만 고치는 방법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싹 다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증상들은 완전히 낫지 않아요. 자, 하체 공식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효진 님이 잘 적어주셨어요. 그 후기 써주신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걸 하면 오다리가 낫습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 제가 블로그에도 자주 쓰지만 너무 이론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전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고치지 못하는데 해부학이고 뭐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게 횡격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냥 다 골라주세요. 네, 좌골신경통. 또 아까 X다리, O다리도 있었죠. 또 관절염, 족저근막염. 네, 또 족저근막염 하면 따라오는 게 무조건 평발이에요. 그런 것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족저근막염은 무조건 평발인 사람이 족저근막염이 같이 오는 거예요. 발가락 관절염은 무지해반증인 사람이 오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가 발질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 있을까요? 발목 염좌. 발목 염좌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래도 네, 또 뭐 있을까요? 슬개골 탈출. 네,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리터럴리 질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허벅지가 너무 가늘어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만약에 허벅지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나 허벅지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지 라고 헬스장 가서 레그 익스텐션을 겁나 했어요. 그럼 이 사람 허벅지 두꺼워질까요? 안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하체 공식을 다 써줘야지 허벅지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다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지도자이시니까 하체가 가늘어서 고민이에요. 하체 힘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사람한테 스쿼트 같은 거 시키잖아요. 안 강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안 강해진다니까요. 집도 많이 해봐서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나랑 뭐 6개월 하고 같이 하고 1년을 같이 해도 왜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정확한 인풋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부위가 가늘어서 그 부위가 약해서 뒷다리가 가느니까는 뒷다리 운동하시면 됩니다. 종아리가 가느니까 종아리 운동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백날이 해도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약화도 질환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아무튼 해결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복습을 잘해야겠죠? 후기도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또 있습니까? 네. 저는 무릎이 아픈데 네. 무릎이 그냥 근육 운동 이런 거 할 때 아픈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 여기 안쪽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런 하체 공식으로 네. 네. 근데 어떤 질환인지는 알아야겠죠? 그건 이제 무릎 내측 통증입니다. 시르시아사라에서 몸통 만들어놓고 다리에서 절대 힘을 못 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리를 외전시키면 힘이 빠집니다. 다리를 붙이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빼는 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 그게 너무 힘을 주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릎 해드릴게요. 네. 좀 까먹을 것 같아서. 해부학 공부 채널. 맞아. 거기에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자, 우리 뇌. 자, 우리 머리에 뇌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계가 이렇게 쭉 있고, 뭐 쭉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뇌와 신경계는요, 이 뇌와 신경계가 활동하면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신경계의 기본값, 그러니까 신경계가 기본적으로 아무런 그런 작용도 없이 본능적으로 막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바른 움직임.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바르게 움직였는지 어린이 되니까는 아주 개판이 되었다.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개판으로 움직였을까요? 자, 우리 뇌의 기본 세팅이 바른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엉망으로 움직여서 뭔가 망가졌다. 인지 아니면은 원래 애초에 얘는 그냥 난 쉬운 게 좋아. 쉽게 편하게. 자, 1번, 2번. 우리 해부학 거기서 배웠죠?
거기 제가 써드렸던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절대 바르게 움직이게 돼 있지 않아요. 어린 애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움직이고요. 더 개판으로 움직이고 더 이렇게 뛰어나게 한다고요. 애들이 더 이런다고요, 애들이. 누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움직였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요. 기본적으로 얘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요. 눈만 떠도 그냥 기름이 콸콸콸콸 끝없이 에너지 그 주유소 옆에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기름을 주입해줘야지 겨우 돌아갈랑 말랑하고 잠깐이라도 그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바로 수면 상태. 바로 누워서 낮잠 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배우지 않은 이상, 의식적으로 뭔가 특정한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쉽고 편하게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쉬운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구조가 내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 힘이 순간적으로 세게 나거든요. 다리 그냥 딱 모아보세요. 순간적으로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어내고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뇌가 알아서 그냥 본능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본능을 다 커트해버리고 전부 다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는 움직임을 누적된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그런 학문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고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전형적인 게 다리 모으는 거, 계속 내전하는 거, 내전하려는 증상. 내전하면 힘이 쉽게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고 얼른 들어가서 집에 가서 자라 라고 자꾸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사람은요 되게 효율적으로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건강하게도 생각 안 하고요. 건강한 운동해서 정신적으로 만족하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다 같이 있잖아요. 수련할 때 어떤 사람 한 몇 분이 머리석이 되게 잘하고 대부분 다 초보자예요. 그러면 머리석이 잘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정신적으로 더 만족감이 높겠죠. 아니면 좀 후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후구를 했다. 그럼 정신적으로 만족감이 되게 높겠죠. 근데 후구는 그렇게 건강한 자세는 아니잖아요. 엄청 깊은 후구로 들어간다면. 근데 나 진짜 뭔가 좀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정신적으로 되게 만족이 많이 들고 오늘 집에서 잠 2발 뻗고 잘 잘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상황과 저랑 1대1로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몸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가면은 어떤 게 더 정신적으로 만족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첫 번째, 사람들이 나의 멋진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거, 비록 그걸 하다가 허리가 아플지라도 그게 더 만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좋아하는 거랑 사람 건강하게 만드는 거랑 제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해부학 공부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제가 중요한 거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4,900원으로 인상 받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오늘 질문 받아보니까 이거 꼭 들어야겠네. 이거 무조건 들으세요, 다. 거기서 다 알려줬는데 이거 네, 진짜 좋아요, 정말로. 지금 질문 들으니까 재밌지 않아요? 거기 나왔던 거 그냥 다 물어보죠, 그냥. 네. 4,900원. 네. 아무튼 무릎이 있으면요. 골반이 이렇게 있고. 자, 무릎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무릎에 이 부분이 내측입니다. 내측. 그 다음에 여기 외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정면. 그리고 뒤쪽도 있어요. 뒤쪽. 그 다음에 이 슬개골을 뒤집어 까면 안쪽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십자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측, 외측, 그리고 이 아래쪽, 그리고 안쪽 뒤집어 깠을 때 십자인대. 이렇게 다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저 무릎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내측이세요, 외측이세요, 앞쪽이세요, 안쪽이세요 를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안쪽이라고 하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안쪽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내측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주행하는 근육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긴 가닥이 3가지가 주행하는데, 첫 번째는 봉공근, 두 번째 박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관형근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위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거위발이 찝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건요, 그냥 위쪽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았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찝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위발, 그리고 봉공근, 박근, 반권양근, 이 3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걸 거위발이라 부른다. 외측은 IT 밴드가 기타 줄 튕기듯이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랑 여기 문제랑 완전 다릅니다. 이 외측은요, 원래 구조상 IT 밴드 신드롬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질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파드마사나 하다가 좀 많이 씹히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슬개골은 대퇴사두를 제대로 못 써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인대는 전방이랑 후방이 있는데 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후방까지 그 부하가 많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면 전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고관절 찝힘이요? 고관절 찝힘이나 뚝뚝 소리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 장요근. 네, 장요근이 한쪽이 과활성화되고 한쪽은 너무 약해져서. 그러면 장요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직 안정자를 골고루 강화시켜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저번 주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났네. 하나만 더 받을게요. 발이 차가운 거는 순환의 근육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발이 차가우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질문에 대해 기계적으로 다 나오죠. 하도 많이 받아봐서. 유산소에서 그때뿐인 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요, 심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혈액이 거기까지 안 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뜻한 혈액이. 심장 그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아무튼 얘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까지 혈액을 강력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은요, 좀 사람마다 많이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순환계를 교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환계.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제가 손발이 되게 차가워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요가만 했을 때 그때는 심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엄청 차가웠는데 수영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아주 후끈후끈하고 땀 엄청 많이 나요. 수영 아니면 진짜 수영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숨을 많이 차게 만드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면은 이 혈액이 여기까지 충분히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따뜻한 혈액을 말초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펌프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으로만 간단하게 하다가 뭔가 좀 의자도 갖다 놓고 약간 컨퍼런스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컨퍼런스인지 몰랐죠?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세요.